도크로 옮겨질 선박은 동력이 차단된 상태. 무동력의 이 거대한 선박을 예인선 2대가 끌어 이동한다. 선박이 도크 초입에 다다랐다. 예, 도크와의 거리 현재 60m. 도크와의 거리가 40m에 이르자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한다. 도크 안으로 선박을 옮기기 위해 밧줄이 던져졌다. 좌우 3개씩 총 6개의 밧줄로 선박과 도크를 연결한다. 이렇게 연결된 밧줄로 선박을 끌어당겨 도크로 올리는 것이다. 도크와 선박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인 작업에서 가장 원활한 의사소통 수단은 수신호다. 손짓에 맞춰 밧줄을 밀고 당기길 수차례. 빈 도크에 선박이 무사히 들어섰다. 이곳의 도크는 플로팅 도크다. 선박이 들어오면 하부에 있는 물탱크에 물을 빼 도크를 띄운다. 이렇게 띄운 도크에서 선박을 수리하게 되는 것이다. 도크 안에 선박이 완전히 들어서자 선거부원들이 또다시 바빠지기 시작한다. 끄고 있어. 밧줄을 밀고 당겨 선박의 위치를 잡는데 이때 선박은 작은 너울과 바람에도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조금만 잘못해도 도크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양쪽 하면 5m씩밖에 여유가 없어요. 지금. 근데 그냥 5m라면 좁은 건가요? 그렇죠. 그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뭐 5m, 10m 이런 거는 뭐 순식간에 밀려버리니까요. 도크와 도크 사이 39m를 가로지른 줄에는 도크의 중심을 표시하는 추가 매달려 있는데 이 추를 확인해가며 도크의 중심과 선박의 중심을 오차범위 10cm를 넘지 않도록 맞춘다. 좌우 10cm 범위 안에, 10cm 범위 안에 이제 기준점을 잡고 그 범위를 넘었으면은 다시 이제 미도시를 확인해가지고. 배가 정확한 위치에 자리를 잡으면 밧줄로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예상치 못한 기상 변화에 선박이 도크에 부딪히기라도 하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2시간에 걸친 선박 인양 작업이 끝나고 선박을 실은 도크가 부양하기 시작했다. 물이 빠지고 이제야 작업 결과를 눈으로 확인해 보는데 아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잘 올라가기 힘든데 정말 잘 올라갔습니다. 보통 이렇게 보면 잘 반목이 안 놓일 수도 있고 좀 이게 삐뚤어질 수도 있는데 이번 배는 정말 정확하게 잘 올라갔어요. 그 실 작업하면 되게 작업을 하고 되게 뿌듯하네요. 예. 150여 개의 받침목 위에 정확히 오른 선박. 이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될 것이다. 앞으로 8일간 정기검사와 수리를 진행하게 될 만톤급 동방 에이스호. 포항에서 거제까지 철판을 수송하는 선박이다. 선박의 정기검사는 5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 세상의 특수판이라고 불리는 선박은 검사 항목만 수백 가지에 이를 정도로 전면적으로 이루어진다. 전기 설비, 각종 유압 설비,
그다음에 타이타닉호에서 보셨듯이 구명정하는 배가 침몰했을 때 작은 배를 타고 탈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전 설비. 그다음에 육상에서 말하는 소방법에 적용되는 소방 설비. 그러니까 전기, 소방, 구명 적용되지 않는 게 없을 정도로. 수리조선소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첫 번째 작업. 선박 내에 차 있던 물을 빼주는 것이다. 선체 외부에 칠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이 작업은 발라스트 탱크 안에 물 들어있는 거를 완전 다 빼는 겁니다. 화물을 싣지 않은 선박은 가벼워서 안전 항해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이때 선박이 무게 중심을 조절하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밸러스트 탱크다. 이곳에 물을 채우면 배가 가라앉으면서 안전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밸러스트 탱크의 배수구는 총 17개. 여기에다 보다가 펴지거든요. 일일이 찾아서 물을 빼줘야 하는데 기름 탱크 입구와 혼동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밸러스트 탱크에 차 있는 물의 양은 3,000여 톤. 물을 빼는 데만 꼬박 하루가 걸린다. 그 사이 작업할 곳은 뱃머리의 닷줄 보관소. 항해 시 275m의 닷줄이 보관되는 곳이다. 이곳 청소는 꼼꼼한 작업이 필수라 여성 작업자의 몫이다. 작업 준비는 옷을 겹겹이 챙겨 입는 것이다. 지금 요 입은 것만 한 100개 입고 한 7, 8개 입어요. 옷 많이 입어야 돼. 내가 옷 작게 입으면 옷 다 비리고 하니까 다 들어오는데. 닷줄 보관소 청소는 보통 8명이 한 조로 이루어진다. 그중 닷줄 보관소 내부로 들어가는 인원은 단 3명. 좁은 입구를 겨우 통과하고 나면 또다시 5m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작업이다. 이게 바다에 이제 들어갔다 있으면 이 앙카 사이사이에 이 진흙 같은 오염 물질들이 들어가지고 이 차곡차곡 자리잖아요. 그러면 이 들어올 자리가 없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해줘야 돼요. 보통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줘야 돼요? 처음부터?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1년 동안 털과 진흙이 쌓여 돌처럼 굳어진 상태. 사람처럼 점도가 있으니까. 게다가 사방이 막힌 공간. 한여름 낮 기온 그 이상이다. 사우나야 사우나. 일 안 하고 있어도 사우나. 내 자체가. 그러다 보니 금세 온몸이 땀으로 젖는다. 오물과 엉켜 굳은 철판을 떼어내기도 쉽지가 않다. 어렵사리 걷어낸 철판 밑으로는 진흙과 바닷물이 섞여 흙탕물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두 뼘 남짓한 공간으로 들어가 사람 손으로 일일이 퍼내고 닦아내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 외부와 차단된 채 입구로부터 5m 아래에서 계속되는 작업. 그렇다 보니 허리 통증에도 체감온도 40도의 더위에도 밖으로 나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저 땀 한 번 닦아내는 것으로 휴식을 대신한다. 네 시간 동안의 작업 끝에 지난 1년간 쌓인 퇴적물을 말끔히 씻어냈다.
그 양만 해도 4톤. 이 오물은 폐기물 처리 전문 업체에서 수거해 지정된 곳에 버리게 된다. 자신이 더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된 노동을 이겨내는 이들. 덕분에 안전한 항해를 기할 수 있게 됐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와서 하면 다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다 이게 처음 댕겨봤어요. 저녁에도 일을 안 댕겨보고, 개론해하고, 처음 일을 안 댕겨봤어요. 하면 다 합니다. 청소하는 거니까 좀 힘들어도 청소하니 그렇더라고. 힘들어야 하면 냄새 많이 나지. 옷에 끼 들어가야 되지. 이러니까 옷도 많이 입어야 되지. 힘들어요 하는 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청소는 선박의 모든 곳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새로이 페인트 칠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선체 외부 세척 작업이 필수다. 선박이 정박해 있거나 낮은 속도로 항해할 시에는 조개류나 이끼 등이 달라붙는데 이것을 말끔히 씻어내야 한다. 선박의 높이는 20m. 아파트 7층 높이의 위치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데다 고압의 물이 시야를 가릴 수 있어 매 순간 긴장을 놓칠 수 없다. 선체 외부를 씻어내는 일은 선박의 미감뿐 아니라 운항의 효율과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이 배는 서비스 스피드가 10노트입니다. 가장 적은 연료로서 많은 속력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서비스 스피드라고 하는데 그 서비스 스피드가 밑에 조개 껍질이 달라붙으면 약 20%가 감소가 됩니다. 연료가 20%가 경제성이 없게 되는 거죠. 손해를 보는 거죠. 선체에 달라붙은 이물질 때문에 운항 속도가 줄고 운송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선주의 연료비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 그렇다 보니 세척 작업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하지만 높은 압력을 이용해서 물을 분사하는 방식인 고압 세척 방식은 이물질이 잘 떨어져 나가는 장점만큼이나 고충도 크다. 배 밑부분을 세척하는 작업은 더욱 고되다. 배의 위쪽보다 많은 양의 조개류가 달라붙어 있는 데다 작업 공간의 높이가 약 1.5m에 불과하다. 그렇다 보니 꾸부정한 자세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일단은 머리 이제 안 대려고 그래서 웬만하면 이거 머리를 옆으로 딱 숙여갖고 아니 허리를 약간 숙이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뭐 이렇게 하다가 또 힘들면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힘든 자세로 축구장 반만한 크기의 배 밑을 빠짐없이 세척해야 한다. 이렇게 고압의 물 세척으로도 말끔히 제거되지 않은 조개류들은 일일이 찾아내 긁어낼 수밖에 없다. 특히나 작업자들을 괴롭히는 것은 홍합. 이끼나 따개비와는 다르게 홍합이 주로 몰려있는 곳은 따로 있다. 배가 높은 속력으로 항해 중일 때에도 물살에 쓸리지 않는 곳. 이게 시체스인데 배수가 배 안으로 들어가서 냉각수 역할도 하고 바라스트
배 뒤틀린 그 잡는 역할도 하는데 바다는 걸러주는 그 정화가 안 되니까 이 정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찌꺼기나 쓰레기나 이런 조개류들이 유입 안 되게 선내로 유입 안 되게 그 걸러주는 역할을 해요. 보기만 해도 짐작할 수 있는 홍합의 양. 내부 청소를 위해 덮개를 떼어내는 일도 만만치 않다. 역시나 내부엔 홍합이 가득 찼다. 적응력과 번식력이 강한 홍합은 빠짐없이 제거해야 하는데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긁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시 체스트 내부는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비좁다. 좁다라는 표현도 무색할 정도로 협소한 공간. 움직일 때마다 펄과 홍합이 몸에 달라붙는다. 한 시간이 넘게 작업은 계속됐지만 퍼내도 계속 나오는 홍합들. 쏟아져 내린 홍합만큼 고단함이 커진다. 이 안에 오래 계시면 답답하진 않으세요? 뭐야 또 답답해도 어떻게 해야 돼. 체험을 맡아서 해야 돼. 청소를 마치고 나서야 밖으로 나온 작업자. 이제야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이렇게나마 오물들을 씻어내며 한숨 돌린다. 한 2시간 안 했겠나? 선체 외부 세척 작업이 끝나자 샌드 블라스팅 작업이 시작됐다. 샌드 블라스팅은 높은 압력으로 선체의 녹을 제거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녹을 제거하고 나면 본격적인 도장 작업이 시작된다. 정기 검사 기간 중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고 사용되는 페인트 양도 3,500리터에 달한다. 그 종류도 일반 페인트와는 다르다. 그 선박 자체가 철판이기 때문에 철판을 보호할 수 있는 방청도를 뿌리고요. 방청도를 도장을 하고 그 위에 그 성능에 맞게끔 그 미간을 중요시하는 페인트와 그다음에 그 수선 하부에 그 방호도를 해가지고 방호 성능이 있는 그런 페인트를 합니다. 특히나 바닷물에 직접 닿는 부분은 반드시 환경에 무해한 도료를 사용해야 한다. 배 밑바닥에 칠하는 페인트는 옛날에는 유기주석 화합물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주석이 주성분이 돼서 화합물인데 아주 그게 인체에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그 페인트를 바른 그 배 밑바닥에 홍합이 달라붙으면 그 홍합 수컷이 암컷이 되는 여성 호르몬이 아주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유기주석 화합물이 없는 페인트를 칠해라 라는 것이 2003년도부터 국제법으로 발효가 됐습니다. 도장 작업은 호스를 이용해 분사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거기에 페인트의 분진물이 머리를 뒤덮고 시야를 가리는 것을 막기 위해 투명 비닐을 꼼꼼히 덧댄다. 답답해도 페인트의 독성으로 인한 인후염과 폐질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빼놓을 수 없다. 작업자가 향한 곳은 배 밑부분. 홍합이나 따개비 등 수중 생물이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 도료를 꼼꼼히 칠해준다. 그 시각
배의 위쪽에선 부분 페인트를 분사하는데 이것이 선체가 녹슬는 것을 방지하는 방청도료다. 선박도장은 대부분 분사기를 이용한 고압 분사 방법을 사용하는데 중앙의 압축기에서 내뿜는 높은 압력을 이용한다. 이곳에서 연결된 호스를 통해 도장 작업은 사방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페인트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래 작업자들의 목. 그래서 이곳의 작업자는 누구보다 분주하다. 저 위에서 칠하는 것보다 여기가 더 바쁜 것 같아요. 맞아. 여기서 그냥 하면 되는데 밑에서 기계 4개 따가지고 여기 주려고 바쁘다. 상당히 바쁘다. 작업자를 더욱 바쁘게 하는 건 도장 작업이 계속되는 동안 빈 페인트통을 정리하는 일. 빈 페인트통을 고소작업차에 바퀴 밑에 가지런히 놓으면 손이 갈 틈도 없이 종이장처럼 얇게 눌린다. 시간을 쪼개 움직인 탓에 오히려 시간을 버는 작업이다. 수분이 야부 된다고. 하면 되는데, 오늘 해도 되는데 이게 보고 하나 손으로 하자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일. 이것 또한 현장에서 터득한 나름의 노하우다. 하루에도 8시간 이상 계속되는 작업에 작업자의 온몸엔 페인트가 잔뜩 묻었다. 본래의 색깔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작업자의 신발엔 페인트가 겹겹이 눌러붙었다. 칠하고 말리기를 4회 이상 반복해야 하는 도장 작업은 출항 전까지 계속된다. 선박의 심장, 엔진 점검은 선체의 뒤쪽에 위치한 기관실에서 이루어진다. 도장 작업 다음으로 오래 걸리는 것이 엔진 점검이다. 엔진 점검은 주요 부품에서 작은 파이프까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까다로운 작업이다. 이것이 만톤급 선박을 움직이게 하는 메인 엔진. 이거는 지금 6개 통, 6개 통. 네, 마력으로 치면 얼마나? 2천만 원. 2천만 원. 기관실에는 일반 자동차보다 10배 이상의 힘을 내는 엔진 2기가 마주보고 있다. 그 속에 수많은 부품을 일일이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부분을 수리하는 작업은 동시에 이뤄진다. 그래서 현장은 언제나 숨 돌릴 틈 없이 돌아간다. 그런데 갑자기 고무 호스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다. 작은 구멍에서 나온 물이 어느덧 바닥에 흥건하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다. 지난 5년 동안 바다를 누비다 보니 부품이 그 수명을 다한 것이다. 왜 이렇게 그게 갑자기 된 거예요? 오래돼가 견화돼가. 이렇게 작은 결함에도 운항 중 엔진이 멈출 수 있어 나사못 하나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오늘 작업은 유난히 더디게 진행된다. 엔진 바닥을 살피고 있는 작업자들. 또다시 물이 새기 시작한다. 창우야! 얼른 가져와.
급한 대로 물길을 틀어막는 최재봉 씨. 응급조치를 취한 후에도 계속해서 물이 새어나오자 급기야는 바가지로 퍼내는 작업자.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이 급선무다. 하지만 문제를 찾을 틈도 없이 물이 계속 새어나온다. 나무 좀 나무 좀 봐라. 나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여전히 기계에선 물이 새어나오고 있다. 지금 원인을 못 찾았어요.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밤을 새서라도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 월요일날 시운전은 지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 시운전은 그 시간에 해줘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늦게까지 하는 거예요. 정기검사 중 엔진의 상태는 시운전으로 판가름한다. 벌써 2시간째. 물길은 잡았지만 아직 근본적인 원인은 찾지 못한 상황. 엔진에서 꺼낸 부품을 사이에 두고 모여있는 작업자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얼핏 봐도 심각하게 훼손돼 보이는 고무고리.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슬리브라 불리는 쇠고리가 원인이었다. 저런 링이 지금 고무리 자리에 저게 약간 빠져 올라가지고 다시 박았는데 원래 빠져 올라오면 안 되는 긴데 빠져 올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마 거기서 새는 거예요. 작업자들을 내태운 시간에 비하면 원인은 아주 사소했다. 결함이 있는 부위를 찾아내고 원래대로 만들어 놓는 것이 이들의 일이지만 평균 경력 20년의 베테랑들도 오늘 같은 날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이제 시운전을 무사 통과할 일만 남았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굳어있던 표정에 비로소 웃음이 번진다. 작업이 끝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몸에 묻은 기름때를 닦는 일. 이게 그 사무실 가가지고 막 드리어로 문 떼고 막 발레핀으로 문 떼도 잘 안 돼. 이게 최고 작업. 지금 뭐로 닦으시나요? 이게 경류합니다. 경류요? 기름때를 지우고 나니 깨끗하죠? 마음까지 후련해진다. 하루가 지난 새벽 퇴근길. 오늘 작업 잘 마치셨어요? 네, 잘 마쳤습니다. 무사히 잘 마쳤네요. 시운전하기 전까지는 좀 마음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잠잘 때 보고 미세한 점 있어가지고 한 번씩 막 그 일에 대해서 꿈도 꾸고 막 그럴 때도 많지. 그 어느 때보다 길었던 하루가 저물고 있다. 기관실에 작업자들이 모였다. 저 좁은 입구 아래 윤활유 탱크 청소를 위해서다. 저런 탱크 작업을 하기 전에 항상 그 가스 디텍터를 가지고 사전에 먼저 그 가스 유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작업자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한 명이 겨우 통과할 수 있는 통로. 게다가 내부는 몸을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로 비좁다. 하지만 깨끗한 윤활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이다.
아니 오래되니까 하면서 소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항해할 때 보면 찌꺼기가 올라오니까요. 윤활유를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순물과 수분 등이 섞여 못 쓰게 되는데 오염된 윤활유는 모두 폐기 처분한다. 그리고 새 윤활유로 채우기 전에 탱크 내부를 깨끗이 닦아내야 하는데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사방이 막힌 공간. 답답하다고 마스크를 함부로 벗을 수도 없다. 작업을 시작한 지 1시간. 탱크를 닦아낸 걸레는 모두 새카맣게 변했다. 그만큼 탱크가 깨끗해졌다는 뜻일 것이다. 청소가 끝났다고 해서 작업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청소가 끝난 탱크는 바로 기관원이 확인을 하게 된다. 이 검사에 통과해야 비로소 작업이 끝나는 것인데. 아줌마 이쁘게 잘 해놨네. 안 하고. 했다고만. 이건 좀 안 하고. 욕 봤어. 이건 벗을 수가 없다. 할매 옷살 다비리가 엉망이더라. 기름 냄새와 더위를 견디며 묵묵히 땀 흘린 이들이 있어 선박은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다. 운항 중인 선박은 사고가 나도 피할 곳이 없다. 그래서 선박의 안전설비 점검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고 시에 선원의 생명선이 되는 구명 뗏목엔 보시면 안에 조난 당했을 때 필요한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군함 식량부터 식수 다 들어 있습니다. 1인분의 비상식량과 위급 상황에 참고할 수 있는 생존 지침서, 그리고 조난을 알릴 수 있는 신호기 외에도 구급약, 낚시도구 등 최소한 3일을 버틸 수 있는 군안용품이 들어있다. 특히 식량과 식수와 같은 먹을거리는 유효기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게 이제 유효기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몇 개월이 남아 있는데 이제 1년마다 개방 공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까지 못 간다는 거죠. 저거는 이제 바로 폐기를 해버립니다. 화물선에는 대부분 구명 뗏목을 구비한다. 선박에 화재가 났거나 그 선박이 침몰하게 되면은 이 선장님께서 이제 퇴선 명령을 한다. 그랬을 때 이제 투하를 하려면은 이걸 뗏목을 투하를 할 수가 있고, 그 외적인 것도 구명정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도 타고 탈출을 할 수 있고. 구명 뗏목은 개방 후 1분 30초 이내에 부풀어 올라야 하고 미세한 구멍이 있어서도 안 된다. 검사 시에 사용되는 것은 주방 세제. 누설되는 부위에는 거품이 일어나게 된다. 요 두 군데는 찾았네. 매년 안전설비 검사를 할 때마다 가지게 되는 바람은 늘 변함없다. 매년 이래 정비를 하지만은 그래도 1년에 한 번 하는 거 저희도 섬세하게 하고 이제 정밀하게 검사를 하지만 그래도 부하에 올라가면은 이제 이걸 제발 사용하지 말라는 바람을 갖고 있죠. 안전설비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소화기. 소화기 역시 1년에 한 번씩 재정비를 하게 되는데 소화기 위치는 여기 다 정해져 있나요? 예, 도면상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도면상이? 예. 보통 이 정도 되면 한 몇 개 정도가 들어가요?
요 지금 요 동방 에이스 같은 경우는 소화기 종류도 2가지가 들어가는데 셔터 소화기가 7개 들어가고요. 폼 소화기는 지금 한 16개 정도 들어갑니다. 불길이 큰 화재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 선박에는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비치한다. 여기까지 들리기 정도로. 초동 진압을 했는데 못 했다. 그러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전부 대피시킵니다. 대피시킨 다음에 그 안에를 밀폐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환풍기, 육상으로 말하는 환풍기인데 여기 때는 팬이라 하죠. 팬 닥터를 전부 다 닫고요. 밀폐를 시키고 사람이 다 피신한 다음에 그게 되고 이 많은 CO2 병을 다 쏴버립니다. 한 번에. 소화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안전 운항을 기대한다. 출항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정기 점검의 시작과 끝인 도장 작업도 마무리 단계. 선체 외부 도장을 마치고 배의 이름을 칠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예쁘게 하고 이제 배는 뭐가 안 나게 하고 사람으로 말하는 일이 사장하고 비슷한 건데 사장들하고 비슷한 게 많은 사람의 노력 덕분에 7일간 계속된 선박 도장 작업이 드디어 끝났다. 그 사이 도크 바닥도 분주해졌다. 출항에 앞서 청소는 필수다. 배를 띄우기 위해서는 도크를 가라앉혀야 하기 때문이다. 이거 안 하면 물에 배가 가라앉는다 이가. 물에 다 나간다 이가. 바다에. 점검을 하고 수리를 하는 일만큼이나 꼼꼼히 도크를 정리한다. 그렇게 출항 전날의 하루가 분주히 저물고 있었다. 그날 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줄기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거세지면 밧줄이 끊어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내일까지 비가 계속되기라도 하면 출항이 미뤄질 수도 있는 상황. 아무래도 맑은 날보다는 더 염려는 됩니다. 염려는 되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 날씨 같으면 최선을 다해서 문제 없도록 그렇게 해야죠. 만약을 대비하여 더 꼼꼼히 확인해 만전을 기한다. 출항까지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수리 조선소의 밤이 깊어간다. 그 시간 도크에 인양되자마자 물을 뺀 밸러스트 탱크에 물을 채우는 작업이 한창이다. 2m 한 70대네. 어떤 작업하시는 탱크 안에 물이 얼마나 차져 있는가 그거 체크하는 겁니다. 화물을 싣지 않은 선박은 가벼워서 안전상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이때 선박이 무게중심을 조절하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밸러스트 탱크다. 이곳에 물을 채우면 배가 가라앉으면서 안전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선박이 출항하기 위해서는 밸러스트 탱크를 물로 채워야 한다. 시간당 130톤의 속도로 바닷물을 채우게 된다. 이때 통제실에서는 밸러스트 탱크의 센서로 수위를 확인할 수 있다. 채워야 할 물의 양은 2,800톤. 하루가 넘게 걸리는 작업이다. 오늘 아침 5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내가 볼 때 한 2~3시간만 더 하면 이제 완전 작업이 끝날 것 같아요.
그진 20시간, 21시간 했죠. 어제 저녁부터 했어요. 어제 저녁 7시부터 했으니까. 27시간의 작업 끝에 밸러스트 탱크가 완전히 채워졌다. 예, 펌프 스톱 해주세요. 이제 작업 종료됐고, 예, 2,800톤. 다시 이제 무상 나갈 생각하면 좀 어떠세요? 그 사람들은 똑같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카메라 들고 있을 때가 뭐 좀 하는 것 같고, 우리도 똑같아요. 이제 육지에 있으면 배가 아니거든요. 선박이라는 건 물이 뜨가 있어야 선박이지. 이런 일은 우리가 몇 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일이니까 아무래도 서툴고 모르는 부분도 많고 내가 잘 아는 걸 해야지 행복하지.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어려워요. 역시 배는 바다에 떠야 돼. 1년에 300일을 바다에 있으면서도 유난히 바다가 그리워지는 밤이다. 다행히 맑게 갠 출항이. 아침 일찍부터 검사가 시작됐다. 검사 결과에 따라 출항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마지막 엔진 검사를 앞두고 엔진팀이 배에 올랐다. 블랙아웃. 지난 8일간 육지로부터 공급받던 전력이 차단된 것이다. 그리고 다시 불이 켜졌다. 선박의 자체 발전이 시작됐다. 선박을 단단히 고정시켰던 밧줄을 풀면 선박은 온전히 바다 위에 떠 있게 된다. 이렇게 도크와 선박이 완전히 분리됐다. 하지만 선박엔 아직 동력이 없다. 이 거대한 무동력 선박을 도크에서 끌어내는 작업은 2대의 예인선이 담당한다. (8일간) 육지에 머물렀던 동방 에이스호가 거친 숨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마지막 항목인 엔진 검사가 시작된 것이다. 엔진이 분주히 움직이자 검사원들도 바빠지기 시작했다. 사진을 찍어 기록을 남기고 수치 하나하나 빠짐없이 확인한다. 검사가 계속되는 사이 엔진팀은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가장 말썽 많았던 부분. 그동안의 노력 덕분인지 무사히 작동된다. 그렇게 검사가 끝나고 검사원들이 한 곳에 모였다. 그리고 발급받은 성급증서, 출항을 허가한다는 뜻이다. 적어져 있지? 테스트에서 불합격을 하면 수리를 해서 또 테스트를 하고 또 테스트를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이 배의 경우에는 이번에 테스트를 해가지고 불합격된 게 단 한 포인트도 없었기 때문에 아주 검사가 빠르게 진행이 된 겁니다. 지난 8일간 100여 명의 사람들이 투입된 작업. 크고 작은 어려움은 있었지만 모두가 노력한 끝에 정기검사를 무사히 마쳤다. 기왕 이제 머리가 시원하지. 열이 막 뜨거운 데 있다가 보니까 딱 바람 쐬 싹 다 날아가는 거야. 멀리 작업자들을 싣고 육지로 돌아갈 배가 오고 있다. 이게 막아주잖아, 파도를. 그러니까 파도가 없는 거지. 작업자들이 내리면 동방에서 오는 철판을 가득 싣고 포항과 거제를 오가며 철강 산업의 최전선에서 활약하게 될 것이다. 선배들이 말하기를
잘 키운 딸 시집 보내는 기분이라든가 바로 그 기분입니다. 예, 시원섭섭합니다.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을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 이들이 있어 선박은 오늘도 안심하고 바다를 항해할 수 있다.